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직에서 물러나다. 그리고 루이지 만지오네, 유망한 학생에서 살인 용의자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갈등, FBI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를 담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크리스토퍼 레이의 사임 배경. 크리스토퍼 레이는 FBI 국장으로서 10년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새 행정부를 구성하며 충성파를 임명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는 직원들에게 사임 이유를 설명하며 FBI가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FBI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이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둘째, 레이와 트럼프 간의 갈등. 트럼프와 레이의 갈등은 2022년 FBI가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수색한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FBI는 기밀 문서를 수색하며 법적 절차를 따랐지만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는 레이를 향한 불만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FBI 국장 교체 의사를 밝혔습니다. 레이의 사임 결정은 이러한 갈등이 심화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후임자 임명 논란. 트럼프는 크리스토퍼 레이의 후임자로 FBI의 강경 비판자인 캐시 패텔을 지명했습니다. 패텔은 FBI 본부를 폐쇄하고 고위층을 해고하며 FBI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패텔의 임명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FBI 내부에서는 그의 접근 방식이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상원에서도 그 임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크리스토퍼 레이의 유산. 레이는 재임 기간 동안 FBI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폭력 범죄와 사이버 공격, 대응, 테러리즘 방지 등 핵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임기는 FBI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시기와 겹쳤고 이는 그가 떠나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사임 직전 직원들에게 FBI의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조직의 방향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의 사임은 FBI와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인사 정책과 FBI의 독립성 문제는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때 유망한 학생이었던 루이지 만지오네가 어떻게 살인 용의자가 되었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겪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조명합니다. 첫째, 유망했던 학생 루이지 만지오네. 루이지 만지오네는 미국 메릴랜드주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졸업생 대표로 뽑혔고 모바일 게임 앱을 개발하는 등 타재다능한 모습을 보였죠.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우등으로 졸업하며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졸업 후 캘리포니아의 트루카라는 IT 기업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며 승진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팬데믹과 삶의 변화.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그의 대학 생활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활발했던 캠퍼스 생활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그의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 이후 그는 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하며 점차 주변과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루이지는 척추 문제로 고통받으며 건강 회복을 위한 집착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건강 문제와 심리적 변화. 그의 허리 부상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와이로 이주해 건강 회복을 시도했으나 서핑 사고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계발서와 극단적인 운동 계획에 집착하며 MANOSPHR이라 불리는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와도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이지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그의 온라인 게시물은 점점 어두운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넷째, 살인사건의 전말. 그의 삶은 올해 초 충격적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이 맨해튼의 호텔 앞에서 총격을 당한 사건의 용의자로 루이지가 지목된 것입니다. 체포 당시 그는 펜실베이니아의 한 맥도날드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체포된 후 그는 완전히 부당하다고 외치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섯째, 주변의 반응. 그의 체포 소식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되었을 뿐이라며 혼란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때 밝고 재능 있던 청년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주변 사람들은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여섯째,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루이지 만지오네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보여줍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감과 심리적 불안정, 건강 문제와 그로 인한 자기 삶의 통제 상실, 그리고 극단적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말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